실제 25년 4월 영등포 구청역 인근 신축 건물이 7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투자금은 요즘 서울 아파트 월세 보증금의 반값도 안 되는 2억대. 하지만 매달 월세가 28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심지어 서울 신축 건물에서 4%만 넘어도 수익률이 최상위권인데 이 건물은 무려 5%를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서울 역세권 신축 건물은 너무 비싸서 수익률도 안 나온대. 나 같은 소액 투자자에게 건물 투자는 그림의 떡이네. 하지만 오늘 매수 사례를 보시면 그 생각이 엄청난 편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핵심 공식, 그리고 서울 신축에서도 5%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까지 확실하게 가져가세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 A님은 올해 4월 2호선과 5호선인 영등포 구청역에서 400m 안에 있는 신축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바로 여기 더블 역세권에서 400m 반경,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했는데 여기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처음 시장에는 9억 8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되지 않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지 가격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되지 않자 조금씩 금액을 낮췄고 결국 오늘의 금액인 7억 1천만 원까지 조정이 되면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수자가 단순히 깎아주세요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수자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의 합리적인 가격 구조, 그리고 나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의 근거를요. 지금부터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 별표 5만 개 치시고요. 이 매수자분이 실제로 판단했던 건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쪼개기 공식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이 가격 쪼개기는 그냥 제가 만든 용어예요. 입에 착착 달라붙고 여러분들 속속 박히게요. 먼저 매매 가격은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아래 제가 공식을 딱 썼는데요. 매매가는 건물 가액, 즉 건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를 더한 게 바로 매매 가치, 매매가가 나온다는 거죠. 가격 쪼개기에 두 가지 요소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먼저 건물가액, 건물 가격을 확인한 후에 두 번째 토지가액을 체크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요소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첫 번째 건물 가치를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두 번째 토지 가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건물 가액은 건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숫자로 나타내죠. 이 건물의 가치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점점 나이가 들면 막 여기저기 쑤시잖아요. 근데 건물도 그래요. 그리고 건물이 영원히 지은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바람에 맞으면서 이제 노후화가 되고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닳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회계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감가상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재무제표나 이렇게 건물의 자산이 들어갔을 때도 건물의 가치가 항상 똑같이 뭐 100억, 200억이 아니라 매년 그 가치가 떨어져요. 노후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물을 지은 뒤로는 자연스럽게 시간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0이 됩니다. 건물은 영원한 게 아니죠. 사실은 저희가 건물 투자라고 하지만 건물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땅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땅의 희소성, 그 땅의 입지, 그 땅이 어느 상권에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0년이 지난 오래된 건물들은 건물가액을 0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 매매 가격은 100% 토지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시다가 보는 뭐 재건축 부지라든지 아니면 땅만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100% 그냥 그 토지의 가치인 거죠. 토지의 가격. 하지만 마치 심폐소생술처럼 꺼져갔던 건물의 가치를 살려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모델링과 신축인데요.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기능, 뭐 가치, 수명을 연장하는 다양한 공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뼈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뭐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외관을 좀 바꾸거나 내부를 좀 확장하거나 뭐 이런 공사들을 하는 거고요.
신축은 아예 건물을 시원하게 부시고 새로 짓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건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보는 이 영등포 케이스는 기존의 건물을 부시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예전에는 1층짜리의 코너 건물, 아주 귀여운 코너 건물이었다면 지금 번듯한 멋있는 건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매매 가격인 7.1억에는 건물 가격이 0이 아니라 실제 신축을 지었던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물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참고로 신축 비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건물 연면적 한 평당 곱하기 1,000만 원을 하면 이제 신축 비용이 나오는 거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엔 제가 밸류맵에 요약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을 참고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연면적이 25.22평이라고 되어 있고 이 건물은 21년에 지어졌어요. 그럼 건물 연면적이 25.22평이니까 아까 계산에 여기에 쏙 대입을 하면 25.22평 곱하기 1,000만 원 하면 약 2.52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건물 가격을 넣었을 때 실제 빌딩 매물 브리핑 자료와 일치합니다. 빌딩 매물 브리핑 자료가 뭐냐면요. 건물이 시장에 나왔을 때 그 빌딩 매물에 대해서 막 요약한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 가격, 뭐 토지 가격부터 시작해서 임대료, 특이사항들, 아니면 토지 용도, 건물의 용도, 이런 것들이 다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 이제 건물 가격이 이렇게 2억 5천 되어 있고, 연면적이 25.22평이고, 곱하기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무슨 뜻인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아, 여기는 이 신축 건물은 연면적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건물 가격이 요 정도라는 거구나. 그래서 토지 가격이 얼마고 총 가격이 7억 1,000만 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건물 가액은 실제로 건물주가 신축 혹은 리모델링 했을 때 썼던 비용이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인정하는 비용은 신축은 건물 연면적 한 평당 1,000만 원, 그리고 리모델링은 보통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0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서 리모델링이 엄청난 대수선이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를 새로 넣고 막 중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신축급의 가격이 들어가요. 아니면 막 외부에 그냥 페인트 칠만 하고 샤시만 바꿨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리모델링은 정말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모든 빌딩 중개법인들이 다 인정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강남이나 성수처럼 엄청 건물에 공을 들였다 하면 사실은 연면적당 뭐 1,500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훨씬 더 건물 가격이 높아지겠죠. 여기에 실제로 공사를 했던 연도를 기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노후화, 감가상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연스러운 노후화와 현 관리 상태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당연히 그 준공한 시점으로부터 점점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쪼개기에서 첫 번째 요소인 건물가액, 건물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럼 두 번째, 남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할까요? 아까 가격 쪼개기 공식을 다시 보시면 매매가는 건물가액 더하기 토지가액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걸 알았죠. 그렇다면 토지가액은 매매가, 요새 저희 아이가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있어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매매가에서 건물가액을 뺀 게 바로 토지가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건물가액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가액이에요 라고 하는 게 이 얘기예요.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토지가액은 7억 1,000만 원 빼기 2억 5천 정도니까 4억 5천 7백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를 평당 가격으로 살펴볼까요? 토지의 평당 가격으로 보는 이유는 토지 한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지역과 저 지역, 예를 들어 압구정동과 신사동, 압구정동과 성수동, 성수동과 한남동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할 때에는 이 토지 한 평당 가격이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공부하실 때는 토지 한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토지가 10.62평이니까 여기 이것도 밸류맵에서 갖고 온 토지 정보예요. 여기 보시면 면적이 10.62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토지가액이 4억 5천 정도 됐으니까 4억 5천 780만 원 나누기 10.62평을 하면 토지 한 평당
약 4,311만 원이 나옵니다. 아, 이 영등포구청역의 이쪽 이면 쪽은 토지 한 평당 4천만 원 정도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공부하거나 검토하실 때 단순히 총 매매 가격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매물 브리핑에 나온 자료의 의미를 하나씩 다 뜯어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여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7억 1천만 원이래요. 라고 했을 때, 아, 7억 1천만 원이구나. 싸다가 아니라, 아, 건물 가격이 2억 5천이 되네. 왜 2억 5천이지? 아, 건물 연면적 한 평당 여기가 25.22평이니까 이게 신축이니까 평당 1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2.5억이구나. 그러면 토지 가격은 총 가격에서 건물 가격을 빼는 거니까 4억 5천 정도인데 여기가 토지가 10.62평이니까 그러면 평당 4,300만 원 정도의 땅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다, 아, 이해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는지 하나씩 내가 체크를 해봐야죠. 예를 들어 건물 가격이 이렇다고 한다면 혹시 건물 신축할 때 했던 그 비용이나 신축 관련 계약서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실제로 이 금액이 들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고 토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년에서 3년까지의 거래됐던 평당가를 보고 이 평당가 4천대가 맞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 싸면 토지가 싼지 건물이 싼지, 비싸다면 토지가 비싼지 건물이 비싼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물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본질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처음 가격인 9.8억이 토지 가격이 비싸서 사실 거래가 어려웠던 건데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죠. 보통 토지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데 시장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때 사람들은 부동산이 비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사거리의 코너 건물이야.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가격보다 훨씬 더 입지도 좋고 유동인구가 여기에 제일 많이 흐르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는 당연히 다른 것보다 가격이 높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 사람들이 다, 맞네. 여기가 좋으니까 다른 데보다 가격이 높은 게 맞네라고 오케이 하면 이제 그게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아, 저거 비싸네. 저거는 왜 저렇게 비싸? 이러면서 이제 다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9.8억을 가격 쪼개기 측면으로 분석한다면 이제 건물 가격은 다 똑같고 토지 가격으로 봤을 때 토지 가격이 아까는 4억대였는데 지금 7억대가 됐죠. 이거를 계산을 하면 평당 6,800만 원, 즉 거의 7천만 원이 다 돼가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는 토지가 4,300 정도였는데 이렇게 9억 8천을 했을 때는 토지의 평당 가격이 7천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 토지 가격의 적당한지는 반드시 1년에서 3개년 정도의 실거래 가격을 보고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거래 사례를 보고 비슷한 입지의 토지 평당가를 보시면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매매 가격에서 토지와 건물 가격을 나눠볼 줄 아는 눈을 반드시 키우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실제 건물주가 될 때 가장 필요한 본질이자 투자의 치트키가 될 거예요. 이 투자자 A님도 가격 쪼개기 덕분에 더 합리적으로 서울 역세권 신축 건물을 30%나 할인된 금액인 7.1억 원에 매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가격을 만들어 놓으니까 기존에 9.8억일 때는 여기 임대 수익률이 3.6%였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5.01%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임차인은 2021년 계약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체가 없는 우량 임차인입니다. 건물 전체를 통임대로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공실 리스크와 연체 리스크 모두 없습니다. 만약 이 건물을 9.8억에 샀다면 토지 가격이 높아서 수익률은 맞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신축의 3% 중반의 수익률은 막 그렇게 찾기 어려운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매도할 때도 매수 가격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건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가격 쪼개기를 통해 내가 투자하려는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모두 내가 100% 납득하는지 반드시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서울 아파트 월세 보증금의 5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이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투자 분석만 듣고 넘어간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스쳐가거나 날아가는 지식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성공 투자 사례를 보고 나도 이렇게 성공하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꼬마 빌딩은 캐시넛을 구독하시고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무료 단톡방에 참여해 보세요. 캐시넛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어려웠던 내용에 대한 질문부터 업계 종사자들도 알기 힘든 전주에 거래된 따끈따끈한 최신 빌딩 거래 사례들과 어디서도 보기 힘든 업계 고급 뉴스까지 매주 무료로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인생과 시야가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단톡방에서 뵐게요.